12월 27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탄핵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과 함께 권성동, 권영세 투톱은 윤석열 씨의 탄핵 재판 지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HBM인 HBM4 분야에서 서륙을 벼르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준공한 평택 캠퍼스4에 장비 반입을 시작하며 팹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엑스레이 장비를 김포공항에 설치하며 AI공항으로 변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항 현장에 설치 운영한 건 이번이 세계 첫 사례입니다. 내년 메가 IP 아티스트 복귀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반 및 해외 공연 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70원을 넘어선 데 이어 1,480원마저 뚫었습니다. 안정세에 접어드는가 싶었던 원달러 환율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불안한 정세로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만에 2,400선이 무너지는 등 한국 경제는 악순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탄핵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탄핵을 반대한 친윤계가 당권을 쥐면서 도로 친윤당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투톱의 윤석열 구하기는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이 24일 내란 탄핵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탄핵을 반대한 친윤계가 당권을 쥐면서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 도로친윤당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성동, 권영세 투톱은 쌍특검법의 방어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문제 제기, 윤석열 씨의 탄핵 재판 지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 권한대행을 탄핵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은 다시 한번 경랑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여야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와 요건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HBM인 HBM4 분야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시장 핵심 축이 되는 HBM 분야에서 성장세를 읽지 못한 오판으로 SK 하이닉스에게 뺏긴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오세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6세대 HBM인 HBM4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앞지르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준공한 평택 캠퍼스 P4의 장비 반입을 시작하며 팹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P4에서는 HBM4 기반이 되는 10나노급 6세대 D램이 생산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예정인데 삼성전자는 여기에 사활을 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5세대 HBM의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HBM4 공급 지배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일부 시각도 존재합니다. 엔비디아가 생산 중인 주력 제품은 H200인데 여기에는 탑재되는 HBM3E를 삼성전자는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HBM 핵심 공정인 패키징 기술력 확보를 위해 평택의 패키징 라인을 확장키로 하면서 P4에 이어 P5와 P6 시설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사업 원점 재검토에 들어간 삼성은 올 3분기 P5와 P6 시설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인입니다. 건설업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융 여건 악화로 건설사들이 투자나 사업 확대보다 유동성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토지와 사옥 등을 매각하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보릿고개를 넘긴다는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업계가 불황장기화에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자사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을 매각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지난 24일 서초 스포렉스 토지 및 건물을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최종 양도했습니다.
양도 금액은 4,301억 원으로 2023년 코오롱 글로벌 연결 기준 자산 총액의 17% 비중입니다. 이번 양도와 관련해 코오롱 글로벌 측은 현금 유동성 확보와 부채 비율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L그룹의 지주사인 DL은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D타워 도니문 매각을 마무리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8,953억 원입니다. D타워 도니문 매각과 함께 DL그룹 계열사들은 각각 사옥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건설 계열사인 DLENC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원그룹으로 사옥을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건물이나 토지가 아닌 지분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2일 동탄 이대우 코크랩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리츠 주식 180만 주를 신한투자와 키움증권에 처분했습니다. 자산물은 2026년 2월 분양 전환 예정인 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단지입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새로 주택을 공급해도 분양이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들도 역시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는 유동성을 확보하거나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공사 물량과 건설 투자 감소 등으로 업황이 녹록치 않아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의 관세 공약과 중국의 가성비 자동차 공세에 맞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는 생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협업과 합병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표진수 기자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트럼프 2기와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협업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GM은 신차 공동 개발 생산 등 전방위적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제휴검토는 중국이 과점하고 있는 배터리 의존에서 탈피해 자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BYD 등 중국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혼다와 닛산 자동차 동맹에 미쓰비시 자동차가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등 차세대 차량 개발 면에서 제휴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BMW와 토요타가 수소 연료 전기차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완성차 업계가 내년 자동차 시장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아시아 지역 선주와 7천여억 원 규모의 에탄 운반석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간 수주 목표치에 근접한 75%를 채웠습니다. 현재 수주 협상 중인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 계약이 체결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간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6일 아시아 지역 선주와 초대형 에탄 운반선 3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연간 수주 목표치의 75%를 채웠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주 협상을 논의 중인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인 FLNG 계약의 시점이 올해 목표 달성 여부를 가를 예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연내 건조 계약 체결을 목표로 모잠비크 코랄술 FLNG 2호기의 생산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측정하는 이 설비의 가격은 25억 달러 규모입니다. 연내 건조 계약 체결 시 단번에 목표치에 이를 금액입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 사업의 선행 사업인 모잠비크 코랄술 FLNG 1호기를 건조했습니다. 당시 계약은 작년 12월 29일 체결됐는데 마찬가지로 2호기 수주 시점도 연말 안으로 이뤄질 확률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작년 수주 목표치 95억 달러 중 87%에 달하는 수주만 체결했습니다. 이에 삼성중공업이 연내 FLNG 수주로 올해는 아쉬움을 털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승재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엑스레이 장비를 김포공항에 설치하며 AI 공항으로 변신의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AI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AI 엑스레이 보안 검색 자동 판독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2020년 10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3층 출발장 보안 검색장에 도입했습니다. 오세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엑스레이 장비를 김포공항에 설치하며 AI 공항으로 변신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AI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AI 엑스레이 보안 검색 자동 판독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이를 2020년 10월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3층 출발장 보안 검색장에 도입했습니다. 공항 현장에 설치 운영한 세계 첫 사례입니다. AI 엑스레이 자동 판독 솔루션을 설치하며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는 것이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걸러내는 판독률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보안 영역에 AI 엑스레이 자동 판독 솔루션을 전격 도입한 이유는 매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증가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국내 15개 공항에서 적발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건수는 총 525만 건으로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465만 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공사 연구소 사업부는 계속해서 AI 기술 개발을 고도화해 보안 검색 시간을 더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승객이 공항에 도착해 기내 안착하기까지 걸리는 총 시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보안 검색 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공사는 네이버와 협력해 공항 관련 자주 찾는 키워드를 분석해 추가 검색 없이도 이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한 번에 표출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작년 1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AI 도입으로 공항 운영을 효율화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앞으로 보안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AI를 적극 도입해 운영 효율화에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통신 3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전체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통신 3사가 가입자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유는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신 3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 시장 점유율을 전체 60%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존엔 통신 3사만 해당됐던 점유율 규제 대상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추후 과방위 전체 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IoT 회선을 제외한 점유율은 47%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KB 리브 모바일 등 대기업 계열을 포함하면 51.8%에 이릅니다. 여야가 규제 대상과 수준의 견해차를 보여왔지만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 잇따른 금융사고와 이자 장사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요. 그럼에도 내부 통제 강화는 요원한 모습입니다. 문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은행권은 올해 잇따른 금융사고와 이자 장사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지만 내부 통제 강화는 요원했습니다. 올 한 해 금융사고의 규모와 횟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은행권이 추진해온 비금융 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도 은행연은 규제 완화 등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민간 출신 협회장으로서 은행권의 수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은 바 있습니다. 투자 일임업 허용과 자산관리 등 비이자이익 개선과 관련해 당국의 관련 규제 완화 논의는 현재 멈춘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홍콩 ELS 불안전 판매 사태 이후로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좀 멈춘 상태이기는 하죠. 새해를 앞두고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어느 때보다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조 회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문성주입니다. 전반적인 유통산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백화점 점포들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유통업계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양극화 현상은 백화점 시장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위 잘 나가는 백화점은 매출이 늘고 있지만 하위권 점포의 경우 전방위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황에도 백화점 일부 점포들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3조 클럽에 진입했고 신세계 강남점도 작년에 이어 점포 매출 3조 원을 달성했는데요. 그러나 잘 나가는 백화점만 매출이 늘고 하위권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은 수도권부터 지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조 클럽을 달성한 백화점은 극히 일부 점포에만 해당하고 수도권 핵심 매장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랜드 백화점 일산점은 내년 2월 말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며 롯데백화점은 지난 6월 말 마산점의 운영을 종료했고 내년에는 현대백화점 디키위시티점도 6월 폐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차별화된 컨텐츠를 못 주는 지방에 있는 특히 중소형 백화점은 되려 부진하면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일부 백화점 점포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입니다. 여행업계가 팀원 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와 조정을 결국 올해 안에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업계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대체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결국 소송은 내년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변소인 기자입니다. 여행업계가 팀원 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와 조정을 결국 올해 안에 종결짓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3일 팀원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 숙박, 항공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팀메프와 함께 판매사, 피지사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해 피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이 같은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주요 여행사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는데요. 현재까지 전해지는 조정 내용을 감안하면 업계로서는 결국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대금 환급 조정 결정문을 공식적으로 받는 대로 업계 공통 의견을 모아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커피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커피플레이션 확산 조짐에 초저가 홈카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에 이어 인스턴트 커피 가격마저 올랐는데요. 소비자들은 집에서 저렴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홈카페 제품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커피플레이션에 초저가 홈카페 커피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더분코리아는 백다방 아메리카노와 백다방 커피믹스 클래식 스틱커피를 출시했습니다. 20개입 제품 1개의 가격은 4,500원으로 스틱 1개당 225원꼴입니다. CU는 개당 290원에 290 블렌드 캡슐 커피를 선보였으며 다이소도 개당 500원 이하의 캡슐 커피 6종을 내놨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가뭄 등으로 국제 원두 가격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10일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톤당 약 7,367달러, 지난달 로부스터 원두는 5,565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가를 썼습니다. 원두 가격이 오르자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등 음료와 원두 상품의 가격을 올렸고 동서식품 또한 커피 믹스와 커피 음료 출고 가격을 평균 8.9% 인상한 바 있습니다. 전 국민이 커피를 굉장히 자주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달로 치면 굉장히 가격이 커진다. 더 저렴한 커피를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고물가 장기화로 커피 가격마저 치솟자 저렴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홈카페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성은입니다. 내년 메가 IP 아티스트 복귀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BTS 복귀, 블랙핑크 활동 등이 예정된 내년은 K-팝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K-팝에 대한 피로도 증가와 글로벌 콘텐츠 음악 분야 성장세 둔화 등으로 장기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 메가 IP 아티스트 복귀로 대형 연예 기획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악 콘텐츠 시장 자체에 장기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은 우려 대목입니다. BTS 복귀, 블랙핑크 활동 등이 예정된 내년은
K-팝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4세대 걸그룹의 글로벌 활약도 성장에 힘을 보탭니다. 하지만 음반 및 해외 공연 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부담입니다. 잦은 콘서트와 팬미팅으로 글로벌 팬덤의 피로도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고 출연료 상승 등으로 공연 수익도 높지 않습니다. 자국 아티스트와 음악이 급성장 중인 태국,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음악 시장 내 경쟁도 치열합니다. 음악 콘텐츠 연평균 성장률은 2028년까지 3.47%로 전망됩니다. 게임, 광고, 만화 성장률에 비해 성장세가 약합니다. BTS 이후로 K-팝 관련된 그런 게 많이 성장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는 커졌는데 말 그대로 성장성의 기울기는 아무래도 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헌정사상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쇄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도 한국의 경제, 정치적 위기감 고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경제와 외교적 타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7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